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의예과 재학 중인 이정호입니다. 수능 성적은 24143에서 11112로 올랐습니다. 저는 탐구로 화학원 그리고 생명과학 2를 선택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현역때 공부를 하면서 되게 재밌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에 원과목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4과목 중에서 저는 되게 화학에 끌렸고, 그리고 화학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되게 개념들을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고 약간 접근하기가 쉬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화학을 내가 수능까지 끌고 가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이 화학원을 선택했고,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원래 목표하던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2과목을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돼서 2과목의 4개 과목 중에서는 생명과학 2가 가장 제게는 재밌었고, 조금 생명 부분이 저에게는 약간 흥미를 이끄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죠. 공부는 한 과목당 평균적으로 1시간 내외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개념 공부 때문에 1시간에서 많게 하면 2시간까지도 갔었지만, 그 이후에 6평이 지나면서부터는 이미 개념이 잡혀있고 기출을 여러 번 회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계속 감을 유지하고 점수를 끌어올리는 약점 보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시간은 짧되 밀도는 높게 해서 빠르게 단시간으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력 부족이죠. 공부를 안 했어요, 사실 현역 때는. 탐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탐구는 조금만 공부를 해도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탐구를 지금 현역 때 공부했던 것만큼만 해도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 거야 라는 약간의 안일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역 때 못 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개념과 기출을 통해서 기본 토대를 잘 닦아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상반기에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후반기에 가서도 그 위에 막 돌을 쌓다가 토대가 없으니까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현역 때 느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는 개념과 기출은 이미 상반기에 마쳤으니 이제 심화 문제들과 여러 문제들을 접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다른 과목들과 달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탐구라는 과목에서 기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기출은 사실 과거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탐구는 매년 진화하고 매년 변화하거든요.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예시가 수능 교재나 아니면은 일반 교재에 포함될 경우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능에서는 새로운 거네 하고서 집어서 바로 대입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교육과정의 변화 자체도 되게 여러 번 겪고 자주 겪는 그런 과목들이 이 탐구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기출보다는 이제 후반기에는 심화 문제들을 풀고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내 경험을 쌓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베이스로 화학은 고석용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메가스터디의 한종철 선생님과 백호 선생님 강의를 둘 다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개념부터 기출 그리고 심화 문제까지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한편, 그 속에서 제가 뭔가 다른 컨텐츠에 대한 되게 갈망이 심했어요.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현역 때 아무래도 노력을 조금 게을리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한 부분이 있고, 여러 모의고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심화 문제집들을 시중에 있는 것들을 구입해서 계속 풀었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사실 2과목 자체가 되게 컨텐츠가 부족해요. 어떤 선생님이 다른 2과목을 한다 그럼 무조건 달려가서 그 선생님의 문제집을 구매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과목 같은 경우도 다른 인강 선생님이 내신 문제들도 있지만 그 문제들은 사실 극히 소량에 불과하고, 다른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여러 모의고사나 아니면 여러 문제집들을 계속해서 뜨는 대로 막 사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때까지 개념과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한 약 3회독 정도 한 것 같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각 과목당 거의 40회에서 많으면 60회까지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접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를 조금 더 파악하고 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저에게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EBS 연계 교재 같은 경우는 과목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예시나 아니면 새로운 표 아니면 새로운 자료들이 도입될 경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이 수능 교재거든요. 과학 탐구에 있어서만큼은 EBS 연계 교재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것들, 과거의 개념들이나 그것을 적용하는 기출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는 한편 EBS 연계에 등장하는 새로운 자료들을 잘 참고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답관리법은 틀린 문제들을 사실 표시해놓고 여러 번 푸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반복학습이잖아요. 그 부분만큼 이제 개념도 계속 반복을 해줘야 하고 기출도 계속해서 반복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과학탐구가 다른 국영수와 같은 과목에 비하면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놓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만을 다루는 문제집들이 생각보다 과학 탐구는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집들을 제가 사서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다 보면 특히 킬러 단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조금씩 늘게 되면 내가 어떠한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자료를 먼저 해석해야 하며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겠다라는 것이 조금씩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자신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킬러 문제가 나한테 자신이 있어지면 언제든 내가 이 문제를 시도할 수 있고 그러면 또 경험이 또 쌓이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킬러 문제는 해결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탐구 같은 경우는 개념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는 실전 개념은 또 다른 방식이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물어봐요. 그냥 일반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자세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물어보는 선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전 문제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서 사용되는 이 개념들은 또 따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탐구 공부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국영수에 비하면 무게감이 떨어지니까 시간 투자를 조금 적게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 투자를 적게 한 만큼 점수는 적게 나와요. 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또.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부분은 초반에 공부할 때 개념이나 기출 공부를 할 때는 시간 투자를 적절히 하셔서 과학 탐구에 대한 이 경험을 조금 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대가 없으면 후반기에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에 또 차질이 꼭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이 개념을 잘 쌓고 기출을 공부하고 이 심화 문제까지 나아가는 일련의 단계들을 하나씩 거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약점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면 과학 탐구를 잘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